저는 아버지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라 마지막 가시는 길 아버지 지인들에게 부고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들이 모르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버지가 재산이 이 정도로 많으신 줄 몰랐어요. 돈 앞에서 장사 없더라고요.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떠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면 이처럼 남겨진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인생이 막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무겁고 슬픈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덜 고통받고 더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절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신 여러분. 내가 떠나고 난 뒤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고 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꼭 들으시고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별은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만큼 떠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금융정보와 유언장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정보와 유언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70대 후반의 김철수 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식들은 그의 은행 계좌 정보를 모르고 있었고 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 후 김 씨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의 자녀는 은행과 스마트폰 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해야 했고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남은 가족들이 재정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은행 계좌나 보험, 카드 정보는 중요한 재산 정보로 이 정보를 모르면 상속이나 기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금, 대출, 카드 등의 정보를 정리해두면 가족들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와 유언장을 어떻게 정리해둬야 할까요? 먼저 비밀번호와 계좌 정보를 안전한 곳에 기록해두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문서로 전달하거나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자산 목록표를 작성하여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서 적어둡니다. 예금 계좌, 대출 계약서, 카드 정보도 역시 잘 정리하여 모든 서류를 상자에 모아 보관하고 표기해둡니다. 이러한 목록을 작성해두고 유언장을 통해 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언장을 작성한 가정은 상속 절차가 평균 6개월 단축되었으며 가족 간 갈등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 도구를 넘어 가족의 화합과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유언장을 쓴다니 거창한 것 같아 망설여지시나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지관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무료로 유언장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로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처럼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 딱히 폰에 개인정보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폰에는 생각보다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도 수십 번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가 스마트폰에 담겨 있지만 비밀번호나 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60대 이민수 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민수 씨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잠금 비밀번호를 몰라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 뒤늦게 부고를 전하게 되어 장례식장에 아버지의 지인을 많이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민수 씨의 자녀는 그때서야 아버지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미리 기록해두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금융 앱, 이메일, 메신저, 사진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면 누군가가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핀코드를 미리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스마트폰,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기록해두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소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로 늘 일상을 기록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내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나를 추억하는 공간으로 유지해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를 한다면 가족 중 누구에게 관리를 부탁할지도 정해두세요.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저장된 디지털 기기에서 이를 삭제하세요. 특히 폰에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나 메모, 연락처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 카카오톡도 대부분 쓰시죠? 남들이 보지 말았으면 하는 대화는 나가기를 해서 삭제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자식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물건을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몰랐으면 하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80세 박영희 씨는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은 개인적인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그녀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런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래된 연애 편지와 성인용품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가 미리 이런 물건들을 정리했더라면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고나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된 중요한 물건, 유산, 사진, 개인적인 기록 등을 반드시 미리 정리해두세요. 필요하지 않거나 자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물건은 폐기하거나 정리하여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유산 정리를 할 때 중요한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해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집안 물건도 어느 정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에 가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집안 여기저기 쓰지도 않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저에게 주시기로 했던 중요한 유품을 찾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가고 가족들이 내 집을 정리하는데 쌓여진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슬픔을 느끼고 나를 추억할 시간도 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꾸준히 집을 정리하는 습관은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7%나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서랍장, 내일은 옷장, 다음 날은 베란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집안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를 하다 보면 남겨서 주고 싶은 중요한 물건들의 목록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일은 가족의 병원 기록과 의료 정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가 그동안 드신 약이랑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몸이 좋지 않으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셨는지, 주치의는 누구였는지, 약 이름도 모르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정말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나 싶어 눈물만 났어요.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80대 이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사가 그녀의 가족에게 의료 병력과 건강 상태에 대해 확인하려 했지만 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치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뒤늦게 건강 정보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건강 기록을 정리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병원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의료 기록을 정리하여 다니던 병원, 의사, 약물 기록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하세요. 또한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나 알레르기 기록도 종이에 표로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병원 연락처와 건강보험 정보도 미리 정리하여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신과 더불어 가족의 의료 기록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의 의료 기록까지 기록해 둔다면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내가 떠나고도 다른 가족에게 가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은 장례식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장례식 준비를 미리 해두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자는 형과 매장하자는 누나 사이에 언쟁이 오갔어요. 아버지의 의중을 평소에 이야기 나눴더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했을 텐데 미리 이야기 나누지 않을 것을 후회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60대 김태호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례식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고 가족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식 준비가 길어졌고 장례 방식을 두고 형제간의 다툼이 생겨 가족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가족들이 더 쉽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식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미리 준비해 둔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과 고통 없이 더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 5가지 중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시간을 당연시하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당장 소중한 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말이나 용서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직접 말하거나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실천이라도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이 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고 풍요롭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